나는 지금 뭐 때문에 이렇게 화가 나 있지? 그래, 조금만 시간을 가지고 지켜보자 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내가 가만히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이 아미그달라의 빨간 불이 싹 파란불로 식는다는 거죠. 안녕하세요. 하루 한 장 독서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가 우리의 심리적인 감정, 심리학적이면서도 뭔가 뇌과에도 관련이 있고 감정을 컨트롤하는 그런 기술에 관련된 책을 가지고 왔어요. 바로 뭐냐면 이거예요. 짠! 워칭. 여기 보면 눈이 엄청 큰 게 있죠. 네, 그야말로 바라보다, 보는 것, 그거예요. 소주제가 뭐냐면 이렇게 작게 신이 부리는 요술이라고 써있거든요. 제가 이 책을 어떻게 알게 됐냐면 유튜브 중에 제가 되게 좋아하는 유튜버분이 계세요. 바로 김세혜 작가님이거든요. 네, 김세혜의 사랑 한 스푼이라는 유튜브를 제가 되게 즐겨 보는데 엄청 책을 좋아하는 것도 너무 비슷하고 또 어려움을 뭔가 오히려 적극 긍정 마인드로 이겨낸다 이런 마인드도 너무 비슷하고 가치관 같은 게 너무 잘 맞아서 한번 동생이 추천해줘서 보게 된 이후로 계속 이제 힘이 들 때나 뭔가 생각이 필요할 때 잔잔한 그런 위로가 필요할 때 제가 즐겨 듣는 채널이에요. 여러분들도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다가 세혜 작가님이 추천해준 책으로 영상을 보다가 알게 된 책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서점에 갔는데 너무 이 책의 내용들이 제가 평상시에 되게 호기심을 갖고 있던 어떤 시점,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같아서 읽게 됐고 이 책의 작가님은 김상운이라는 분이에요. 20여 년간 방송 기자로서 계속 생활을 하시다가 어려운 어떤 상황을 겪으시면서 이 세상의 진실을 파헤쳐내는데 뭔가 이렇게 몰두하게 됐다가 뭔가 이 우주의 원리에 눈을 뜨셨대요. 그게 어떤 원리냐면 이 책의 원리가 결국에는 바라보는 것만으로 세상 모든 거는 바뀐다. 그러니까 내가 바라보는 관점으로, 그런 내가 바라보는 태도로 세상은 바뀔 수 있다. 그리고 그게 얼마나 과학적이고 실제로 검증된 진실인지를 증명하고 또 많은 사례들을 통해서 보여주는 책이에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이거 미신 아니야? 이게 좀 누구나 그냥 좋게 말하고 좋게 생각하는 건 누구나 말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해서 저도 의심이 많은 편이라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분이 25년 차 기자세요. 기자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허투루 이 책을 그냥 적당한 경험이나 느낌으로 쓴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겪었던 것뿐 아니라 수많은 실험들이나 연구 그런 것들을 다 파헤쳐가지고 그런 검증된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깨달음을 얻으신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미 깨달았던 진실들을 이렇게 파헤쳐서 한 번에 다 섭렵을 하신 거죠. 그래서 그거를 와칭이라는 개념으로 딱 쉽게 정리를 해놓은 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도 뭔가 내가 바라보는 시각이나 시야를 좀 바꿔보고 싶다. 내가 생각하는 방향을 조금 더 긍정적으로 바꿔보고 싶다. 또는 내가 자꾸 마주하게 되는 문제 상황이 있다면 그 상황을 좀 바꿔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읽어보시면 엄청 추천하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오늘 딱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였냐면요. 바로 부정적 생각 꺼버리기. 이렇게 생활하다 보면은 계속
어떤 한 가지 안 좋은 상황이 생겼을 때 그걸 바로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러고 넘어가질 때도 있는가 하면, 어쩔 때는 근데 진짜 아무리 생각해도 열받네. 내가 왜 그때 그 정도밖에 화를 못 냈을까? 아니 더 크게 대응을 했어야 되는데 내가 왜 그걸 복수를 못했지? 진짜 속 터지네 하면서 계속 그 생각에 휩싸일 때가 있죠. 내가 그 사람한테 그렇게 말을 해줬어야 되는데, 내가 아까 그런 억울함을 당했을 때 한 대 팍 쳐줬어야 되는데, 막 이런 생각이 들 때 있잖아요. 저도 그런 때가 있었어요. 뭔가 억울한 상황이 있는데 또 기분이 뭔가 울적하는데 또는 서러운 상황이 있는데 바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거를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했어야 되나? 내가 이런 걸 잘못해서 그런가? 하면서 계속 부정적인 생각이 또 부정적인 생각을 낳고, 부정적인 생각이 더 부정적인 감정을 만들고, 그러다 보면 부정적으로 행동하게 되고, 그러면 하루가 굉장히 부정적으로 채워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뭔가 좀 가라앉히고 싶다, 전환시키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다가 이 왓칭이라는 책을 요즘에 보고 있었는데 딱 제가 접어놨던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거는 목차를 보다가 이거는 한번 먼저 책을 읽기 싫어질 때쯤 이 부분은 꼭 읽고 가자 라고 했던 부분이 바로 이거였던 거예요. 그러다가 우연히 오늘 이렇게 책이나 읽을까 하고 딱 봤는데 부정적 생각 꺼버리기? 이거 지금 나한테 필요한 거다. 그래가지고 읽게 됐어요. 그랬는데 너무 좋아서 제가 진짜 졸린데 이걸 꼭 읽고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해드리고 싶어서 바로 잠을 자지 않고, 바로 렌즈를 빼지 않고, 화장을 지우지 않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왜 자꾸만 휩싸이는 걸까? 한 여직원이 주말에 남자친구를 만나러 대전에 내려갔다. 그가 대전의 연구단지에서 일하기 때문이다. 그날은 두 사람이 만난 지 1주년이 되는 특별한 날이라 그녀는 콧노래를 부르며 차를 몰았다. 오늘 하루는 영화도 함께 보면서 환상적으로 보내야지. 2시간 넘게 날아가도 운전해 드디어 대전에 도착했다. 남자친구는 근사한 음식점에서 그녀가 좋아하는 스파게티를 사준 뒤 평소 갖고 싶다던 음반도 선물로 주었다. 그녀는 정말 하늘을 날 것 같았다. 우리 오후엔 영화나 보러 갈까? 그러자 남자친구가 얼굴이 갑자기 어두워졌다. 어떡하지? 오후엔 다른 약속을 잡아놨는데. 친구들과 먼데 가기로 했거든. 그녀의 얼굴이 하얗게 굳어졌다. 이런 날 다른 약속을 잡아놨다고? 그녀는 획 토라졌다. 더 이상 변명을 듣고 싶지 않았다. 세상에 이럴 수가. 대전까지 일부러 차를 몰고 찾아갔는데 이런 냉대를 당하다니. 그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했다. 태도가 달라진 것 같다는 의심도 들었다. 그녀는 핸드백을 집어들고는 벌떡 일어났다. 당황한 남자친구는 멍한 눈으로 앉아있었다. 그녀는 또각또각 걸어나가 핸드백에 집어넣은 음반을 꺼내서 쓰레기통에 탁 집어던졌다. 저런 남자를 사귀어온 내가 바보지. 다시 만나주나 봐라. 이튿날 남자친구가 전화를 걸어왔지만 받지 않았다. 그 다음 날도 그가 메시지를 보내왔지만 답신하지 않았다. 관계는 그것으로 끝장나고 말았다. 하지만 지금 그녀는 그때의 일을 후회하고 있다. 내가 홧김에 너무 충동적으로 행동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헤어진 건 인연이 그런가 보다 쳐도 내가 어린애처럼 행동한 게 자존심이 상해요. 그녀는 평소 차분한 성격이고 지적인 능력도 갖추고 있다. 하지만 남자친구에게 무시당했다는 생각이 들자 앞뒤 안 가리고 폭발해버린 것이다. 지능이 높은 사람은 후회할 짓을 하지 않고 살아갈까? 미국 플로리다주에서는 이런 사건이 일어났다.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인 제이슨 군이 물리교사를 부엌 칼로 찌른 것이다. 단순한 살인미수나 상해 사건이 아니었다. 그는 전 과목 성적이 A로 늘 전교 1등을 놓치지 않던 수재였다. 미국 최고 명문인 하버드 의대 진학을 목표로 하던 공부벌레가 왜 그런 야만적인 짓을 저질렀을까? 이유는 단순했다. 얼마 전에 치른 물리시험에서 B를 받았다는 것이다. 그는 점수를 보는 순간 분노가 폭발했다. 분노를 주체하지 못해 부엌칼을 가방에 숨긴 채 등교했다가 실험실에서 물리교사를 만났다. 선생님, 점수를 A로 올려주실 수 없나요? 다른 과목은 모두 A인데 물리만 B거든요. 그렇게는 안 돼. 공정하게 채점한 점수야. 그럼 하버드 의대에 진학하려는 제 꿈은 물거품이 되어버려요.
그건 네 자정이고 점수를 그렇게 흥정해서 줄 수는 없어. 다른 학생들에게도 불공평하고. 대화 직후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양측의 진술이 엇갈렸다. 분명한 건 잠시 후 제이슨 군이 부엌칼로 교사의 빗장뼈 부위를 찔렀다는 것이다. 그는 격투 끝에 교사에게 칼을 빼앗겼다. 판사는 제이슨 군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정신과 의사 4명이 법정에서 범행 당시 제이슨 군은 제정신이 아니었다고 진술했기 때문이었다. 제이슨 군도 물리교사를 살해할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저는 선생님을 찌르기 위해 찾아간 건 아니었어요. 단지 설득에 실패하면 선생님 앞에서 자살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이 저의 간절한 생각을 무시한다고 느끼는 순간 완전히 정신 착란 상태에 빠졌어요. 제가 선생님을 찔렀는지조차 기억나지 않는걸요. 제이슨 군은 곧바로 다른 학교로 진학했다. 거기서도 그는 전교 1등을 하더니 수석으로 졸업했다. 사람들은 몹시 의아해했다. 그처럼 똑똑한 아이가 아무리 홧김이라지만 어떻게 그런 짐승 같은 짓을 저질렀을까? 왜 어떤 사람들은 부정적 감정에 휩싸여 인생을 망치기까지 하는 걸까? 무서운 일이죠. 근데 누구나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런 일 있지 않으세요? 그렇게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격한 분노의 감정을 느껴지게 하는 거는 우리의 뇌의 어떤 부분 때문에 그런 거래요. 그거를 이 책에서 말해주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나깨나 생존에만 집착하는 요물 아미그달라. 아래 그림을 보라. 우리 두뇌 속의 모습이다. 양쪽 뇌의 빨간 부위가 바로 분노, 증오, 슬픔, 절망, 공포 등 모든 부정적 감정에 불을 땡기는 아미그달라이다. 아미그달라는 생존을 책임진 만큼 두뇌 한가운데의 변연계 가장 깊숙한 곳에 튼튼히 자리 잡고 있다. 엄지손가락만한 크기나 기능은 원시시대나 지금까지나 변화가 없다. 그래서 생존의 위험이 닥치면 현대인도 원시인과 똑같이 폭발하고 증오하고 절망한다. 두뇌 과학자들이 원시적 두뇌라고 부르는 이유다. 원시시대를 생각해보자. 나는 가족과 함께 칠흑같이 어두운 동굴 속에서 잠을 자고 있다. 부스럭부스럭. 밖에서 부스럭 소리가 난다. 아미그달라가 순식간에 위험 신호를 켠다. 호랑이? 소름 끼치는 뱀? 혹은 돌도끼를 든 낯선 원시인? 부스럭 소리는 점점 가까워진다. 벌떡 일어나 가시나무 몽둥이를 집어든다. 부스럭 소리가 동굴 입구에까지 이르렀다. 나는 방망이를 획 내리친다. 꽥꽥꽥. 꽥꽥거리는 소리를 따라가며 몽둥이를 마구 내리치고 휘두른다. 나의 생존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 무조건 내 생존부터 챙기지 않으면 나와 내 가족이 당할 수 있다. 이처럼 내 생존에 위험이 닥치면 무조건 빨간불을 켜놓고 보는 위험 경보 장치가 아미그달라다. 신기하죠? 그러니까 이게 원시시대 때부터 있는 그런 본능 같은 거래요. 우리가 위험에 처한다 하고 느낄 때나 뭔가 생존에 뭔가 불안한 요소가 된다 싶으면, 위협이 된다 싶으면은 우리도 모르게 이 뇌 속에 있는 변연계에 있는 쬐끄만한 이 엄지손가락 같은 아미그달라라는 부분에서 분노나 불쾌함이나 짜증이나 예민함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게 원시시대 사람들이나 현대인이나 똑같이 갖고 있다는 거죠. 크기도 바뀌지 않았고 그거는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거니까 그대로 둬야 되는 건가? 그냥 포기하고 늘 언제나 위기가 닥치면 우리는 화를 내야 되는 건가?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그것을 통제할 수 있느냐? 거기에도 방법이 나와요. 아미그달라는 해지 신호를 보내면 꺼진다. 어떤 여자분이 친구한테 전화를 받아요. 야, 나 네 남편 봤어. 어디서? 네 남편
예쁜 여자랑 늘씬한 여자랑 팔짱 끼고 호텔에 걸어 들어가던데? 바람난 거 아니야? 아닐걸. 내 남편이 그럴 리가 없어. 똑바로 봐. 아니야, 오늘 네 남편 감색 정장에 붉은 넥타이 했지? 내가 분명히 봤다니까? 네 남편 관리 잘해야겠더라. 이런 연락을 받은 거예요. 그 순간 이 여자분은 완전히 멘붕이 됐어요. 분노에 휩싸였고 배신감과 완전 정말 치욕스러운 마음과 정말 짜증과 모든 불안함이 다 솟구친 거죠. 그래서 남편을 봐도 너무 마음에 안 들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꼴도 보기 싫고 이제 싫은 거예요. 그러다가 다음날이 됐어요. 그래서 짜증을 자식한테도 짜증을 다 내고 남편 밥도 안 차려주고 이제 내보냈는데 다음날이 됐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여동생한테. 그래서 받았어요. 왜? 언니, 나 어제 형부가 맛있는 거 사줬잖아. 그게 무슨 소리야? 어제 나 형부가 호텔에서 맛있는 거 사줬다고. 얘기 못 들었어? 알고 보니까 그 늘씬한 여자는 바람난 게 아니라 자기 여동생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듣자마자 그 엄청나게 분노했던 아미그달라 그 부분 때문에 이제 막 생존의 위협을 받은 모든 신경이 다 일어나고 분노가 가득했었는데 그걸 신호를 탁 꺼주니까 아닌 게 밝혀지니까 바로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렇지? 그래, 내 남편이 그럴 리가 없지. 어쩐지 이상하다 했어. 다행이다. 진짜 다행이다. 이러면서 그 분노의 마음이나 원망의 마음이 싹 1초 만에 다 가라앉더라는 거죠.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지 않으세요? 뭔가 엄청 위험한 느낌이 들었고 엄청 원망이 들다가도 갑자기 한 번에 사르르 이렇게 불이 꺼진 것처럼 마음이 녹아내렸던 경험. 이 아미그달라는 해제 신호를 보내주면 꺼진대요. 그리고 또 다른 방법이 있어요. 해제 신호가 없더라도 1, 2, 3, 4, 5, 6, 7, 8, 9 90초 이 90초를 지나면 저절로 꺼진대요. 그러니까 이게 신호가 켜지면 내가 제3자가 된 것처럼 관찰을 하라는 거죠. 지금 이 아미그달라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이 마음이 굉장히 불안하고 지금 화나 있구나. 나는 지금 뭐 때문에 이렇게 화가 나 있지? 그래, 조금만 시간을 가지고 지켜보자 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내가 가만히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이 아미그달라의 빨간불이 싹 파란불로 식는다는 거죠. 그거를 과학적으로도 실험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도 뭔가 진짜 화나는 일이 있을 때, 정말 불쾌해서 견딜 수 없는 상황이 있을 때 잠시 나를 이렇게 그래, 내 뇌가 지금도 나를 위험한 상황에서 지켜주려고 생존에 위협이 있을까봐 나를 위해서 이런 위험 신호를 보내는구나. 그래, 고마워. 이런 신호를 줘서 고마워. 그런데 그게 그렇게 내 생존을 지금 위협하는 상황은 아니야. 나는 충분히 이걸 해결할 수 있어. 라는 식으로 내가 객관적으로 밖에 나와서 내 뇌 속에 신호를 보내준다면 그 빨간불은 자연스럽게 90초 안에 꺼진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도 뭔가 부정적인 생각에 가득 휩싸여 있으시다면 어떤 것들 때문에 내가 이 아미그달라의 빨간불이 켜졌는지, 어떤 포인트가 나에게 생존의 위협을 느끼게 해서 나에게 짜증과 모든 화와 분노와 원망과 두려움이 가득 찼는지 살펴봐 보세요. 그러면 신기하게도 90초 안에 싹 가라앉고 파란불이 될 거예요. 여러분도 이 왓칭이라는 책 저와 함께 오늘 이걸 들으시면서 부정적인 생각들이 자연스럽게 착 초록색으로 파란색으로 가라앉고 편안하게 시간을 또 보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생각이 휩싸일 때마다 조절이 잘 안 되면 90초 동안 제 방송을 들어보세요. 더 나은 산 연구소는 항상 긍정적인 생각으로 가득한 여러분의 삶을 응원합니다. 다음에 또 찾아올게요. 안녕.